자,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 청구서. 예. 네. 경제 청구서 한번 짚어보자. 자,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런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예, 자, 가장 큰 거는요. 지금 마침 그 취임 1주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예. 다음 주 취임 사실상 1주년. 사실상 이제 1년이 지났죠. 가장 크게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 중국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대만 해협하고 이제 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이 문제가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다 줬는가 했는데 중국 문제 가지고 그 남중국해 발언을 또 했잖아요. 남중국해 불법 점유하는 걸 그렇죠. 규탄하는 식으로. 이거 중국이 굉장히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용토 분쟁 중인데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남중국해 이거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그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중국을 너무 지금 가볍게들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하고 이 그 관련성을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 1년간 좀 이제 무역 성적을 좀 먼저 좀 화면에 그 보이시는데 볼 수 있겠는데요. 수출액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이제 5월 10일 날부터 출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월로 따지게 되면 이제 4월 달까지 다 통계가 나왔으니까는 거의 이제 1년이 이제 만 채워진 1년이 거예요. 됐죠. 만 만 1년이 1년. 채워진 거예요. 예. 근데 수출액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한 245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예. 거의 만 1년이 예. 됐으니까 원래 우리가 수출액은 증가율로 따지기 때문에 바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 무역 수출액 같은 경우는 근데 245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수출이 245억 달러 줄어들었는데 예. 중국 수출액은 283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전체 중에 중국 마이너스만으로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도 이제 중국하고 반도체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가 1년 동안에 이제 261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예. 261억 달러가.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를 그러니까 중국에만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최대 해봤자 절반 정도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는 뭐 저기 한 150억 달러 이상은 다른 데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요. 반도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50%의 다른 품목의 이 축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부분을 이게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반도체 때문에 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반도체 절반 예. 그리고 평소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해 가던 것 절반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제가 이제 품목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어허. 과거 뉴스 공장에서요. 한 그랬었죠. 100대 품목 중에 한 38%가 갑자기 급감을 했다. 예.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783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무역 수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1년 동안 660억 달러예요? 그렇죠. 정말 많이 까먹었네. 네. 좀 있으면 이제 1,000억 달러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무역 수지가 388억 달러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변수가 이렇게 이제 그 심하다는 것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액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자급화가 돼서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네. 저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가 중국이 상해 봉쇄를 했던 기간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동안 완전히 상해 봉쇄. 그 기간 빼고 앞에 3월 달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액이 3월 달까지 한 16%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매달. 예, 매달. 네. 근데 갑자기 5월 달에 1.3%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저는 마이너스로 가거든. 중국이 이제 산업 구조 변화 때문에 이렇게 예. 됐다고 해설하는 걸 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게 한 달 사이에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10%씩 막 변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해설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걸 이제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예, 비겁한 거죠. 굉장히 비겁한 거죠. 아니 한 국가의 경제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저렇게 크게 변한다는 게 말이 안 6월 초에 되잖아요. 나토에 가서 탈중국 하면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전환했죠. 마이너스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이너스 29%. 야. 예,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각하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급도를 보게 되면요. 다음 그림. 중국 자급도가요. 중국 자급화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후진타오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왼쪽 그림이 뭐냐면 세계은행에서 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세계 무역 증가율이 성장률을 앞질렀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역이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갑자기 무역 증가율이 뚝 떨어져요. 예.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막 내놓습니다. 세계은행, 뭐 IMF, WTO 이런 데서요. 예.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자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게 이제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중간재 있잖아요. 예. 중간재를 그러니까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예. 그 중간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 정권 이전까지 한 50%대 이상을 했었는데 이게 30%대까지 이미 그때 떨어졌었어요. 예. 후진타오 정권에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한 15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거예요. 자급화는요. 예.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그 2020년 코로나 기간 빼놓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중국의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예. 이것도 꾸준히 증가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너무 길게 예.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자, 자, 앞에 얘기 연장이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보게 되면요. 예. 이게 뭐냐면 환율인데. 환율. 환율인데 환율을 보게 되면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좀 이상해지고 있다잖아요. 굉장히 이상해지고 달러가 약세인데도 우리나라 돈은 더 약세로 그렇죠. 나가는 이런 상을 보이잖아요. 달러하고 이게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말하자면. 3개월 동안에 이제 달러 가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봤어요. 예. 구해봤는데 저게 0.07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7%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관계수는 최소한 50% 넘어야 돼요. 그렇죠. 관계가 있다고 하려면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관계가 없는 거야. 달러하고 원하고 이제 관계가 네. 없어져 버린 거야. 달러 강세로 예전에 예.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달러하고 위안하고 중국하고 봤어요. 예.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이제 탈달러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좀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죠. 따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제목이 잘못 달렸네요. 원화 달러가 아니라 원화 위안화인데. 그렇죠. 상관계수가. 예, 예. 제목이 잘못 달렸죠. 예, 제목. 오른쪽 끝에 있는 마이너스 0.85는 0.85는 원화 원화하고 위안화 위안화예요. 상관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탈달러 하면서 중국도 상관관계 떨어진 거예요. 달러하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하고 위안화를 보게 되면 85%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하고 위안화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 예전에는 달러하고 동조화됐었는데 예. 동조화됐다는 의미는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면 우리가 약세고 예. 달러가 약세면 우리가 강세고 이랬는데 예. 그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이 환율이라는 것은요. 경제의 대부분의 변수들이 다 반영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중화 경제권에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고쳤네 그 사이에 많이 원화 위안화 상관계에서 굉장히 올라가서 예. 중국 경제하고 우리가 완전히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제를 가려면요. 그래서 경제 현장은 직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시를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면 오늘 이제 결론이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요.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들어와서 1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뜨문뜨문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해외 이제 돈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상쇄를 시켰던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올해 1월 달부터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압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수지는 그냥 무역만 따져가지고 그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이고 예. 경상수지는 그거 플러스 다 들어오고 나간 돈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벌어들인 돈.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도 있는데 그렇죠. 예. 배당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은행 이자라든가. 그렇죠. 그 돈으로 예전에는 무역 마이너스 하던 걸 플러스로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그 플러스 그런데 넘어설 그걸 제가 정도로. 계산해봤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봤더니만은 한 저게 그 이 13억 2천만 달러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저걸 이제 그러니까는 상세를 못 하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커지게 되면은 아 지금 이분 값이 13억 2억 달러구나. 예. 지금. 예. 그러면은 올해 1월 달부터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액을 한번 봐보세요. 예. 1월 달에 39억 달러 적자. 예. 2월 달에 11억 달러, 3월 달에 28억 달러, 4월 달에 23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치에 있는 거야. 그러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중국하고 이렇게 중국과 관계를 이렇게 파탄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IF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경상수지 4개월 연속 적자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2000년 이후는 없었었죠. 대개 2000년 우리가 이후는? 이제 지금 3월달, 4월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월도 4개월 정도 연속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한다고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이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는 안 들어오고 나가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가기만 하는 게 4개월 연속이어가지고 통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 전문가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보는 게 지금 1,340원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50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이 돌파하는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은 무역 수지 적자라든가 경상 수지 이 문제가 지금 크게 짓누르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계속되게 되면 50원대를 돌파하게 돼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갈 수가 있다. 잘못하면은. 근데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중국이다. 수치로 그런데 확인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남중국 해대까지 건드려놨으니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 한국이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역 문제를 풀 수 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서 예. 우리가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한테 언제 적대 행위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 우리가 언제 중국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 그 규제가 하고 있는 최근에 건데. 나타나는 현상이요. 민간인들이 중국과 많이 왕래하시는 분들이 비자가 안 나온대. 비자가요. 자. 아니 그런 얘기는 중국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요. 평상시에 쉬운 절차가 어려워졌다. 예. 평상시에 쉽게 들어가던 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 평상시에 가던 게 뭔가 사유서를 쓰라고 한다. 대체제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팍팍팍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절연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아니 중국하고 왜 특별히 우리가 사이가 나빠져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관심이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있죠, 맞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는 중국이 할 말이죠. 그렇죠. 중국이 할 말이지. 중국이 우리한테 무슨 적대 행위를 했길래?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국채 최대 소유자가 중국이에요. 근데 전 중국을 좋아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사는 말이에요. 장사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인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국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건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할 때 그렇죠. 일본이 하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도 하지 않았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막은 게 아닌데. 중국하고 우리가 왜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저 수치가 제일 충격적인데요. 경상수지 적자 예. 폭을 중국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예. 중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자주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정도 숫자는 중국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중국이 예. 더 좋아버리면 그렇죠.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더 이제 중국이 독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아까 화면 띄워주세요. 예. 독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타이밍 보지 말고 예.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 올려달라고. 그 화면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하면 예. 시간이 없네.